다음은 진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들을 차례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보고 계속 지켜보고 이랬는데 최재형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윤태진 정부에서 시민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멋진 강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반갑습니다. 최재형입니다. 방금 우리 권대석 기자님은 필명이 김문모입니다. 저는 저분의 아티클, 글들을 빠짐없이 읽고 있고 제가 창간한 매체입니다. 프레스 아이랑이. 근데 거기 창간 때부터 도와주시고 아주 뭐라 그러나요? 노동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우리가 볼 때는 독특하죠. 글을 쓰려면 조용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절간 같은 데서 집필을 해야 글이 잘 써지잖아요. 저분은 노동 현장에서 막노동, 또 이렇게 육체를 쓰는 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직하죠. 그러니까 글이 정직한 글이 나오는 거고. 할렐루야. 네. 짧은 시간이고 또 제 다음 타자 노태우 박사님 계시니까 딱 1시간만 할게요. 저는 지난 계엄령 포고령이 발표되는 날 아침 10시가 조금 넘었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3개 중대가 출동해서 제 집과 제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인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방차, 소방대원 5명, 경찰 대형 버스, 경찰 트럭, 그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 방, 제가 쓰는 사무실 복도, 수사관들, 경찰들, 취재진들,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봉변을 내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당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날 저녁에 김어준 씨 자택으로 계엄군이, 그 전에 이제 11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바로 계엄군이 김어준 씨 자택을 쳐들어갔는데, 김어준 씨가 미리 제보를 받고 피신을 했고 본인이 운전하면서 피신을 해서 좀 떨어져 있는 외곽에 피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엄군 20명이 뉴스공장, 김어준 씨가 방송하는 충정로의 뉴스공장을 들이닥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이라고 하는 거기 서버를 탈취하려고 들이닥쳤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계엄령이 선포된 날 일직선상으로 놓고 봤을 때 오전에는 계엄령 선포되기 전에 최재형 목사를 경찰 인력들이 와서 저를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밤에는 계엄령 선포된 이후에는 김어준 씨를 그렇게 체포하려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2달, 석 달 됐나요?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저를 음해하고 아무튼 종북 빨갱이로 몰기 위해서 미국에,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 기자 3명을 한 달 동안 파견해가지고 저를 뒷조사를 한 겁니다. 제가 졸업한 석사학위를 받은 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장로, 교인들, 우리 집 다 털고 다니고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취재를 했으니까 이제 보도를 해야 되잖아. 언제 보도를 했느냐? 하필이면 제 생일날을 골라서 지난 10월 27일이 이 중에는 제 카톡에 생일이 뜨니까 나한테 축하 메시지 보낸 분이 두 분 계십니다. 10월 27일 제 생일날 엿먹어라 하고 생일 선물로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을 보냈어요. 추적자라고 하는 없는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TV조선이 그 제목이 뭐냐면 성직자인가 선동가인가, 최재형 목사 성직자인가 선동가이라는 제목으로 음해방송을 했는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뭐 인터뷰를 한 사람들도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고살먹는지 엉뚱한 가짜 제보들을 그렇게 인터뷰에 했더라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하고 언론중재원에 제소하고 고소고발을 병행 거의 다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데요. 가만 내버려두면 아무리 보수들이라고 해도 사실대로 믿으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2회 방송은 저를 음해하는 방송을 했고 2회 방송은 김어준 씨를 음해하는 방송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일보와 용산 권력, 국힘당 법무팀들 요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엄령도 저는 이런 카르텔들이 다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나는 보는 거죠. 그게 맞는 거고 사전에 이미 다 밑밥을 깔고 계엄령의 당위성을 충족하기 위한 일들을 전초 작업들을 해온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제가 지난 12년 동안 한국에 와서 통일 문제 강연, 남북 문제 강연, 북미 간의 강연을 해왔는데 그런 캐릭터로 저를 기억하기보다는 요즘은 길거리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기 디올페 목사님 지나간다 그러고 이제는 디올페 목사로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속상해요. 한국에 나와서 가장 많이 내가 지난 10년 동안 강연을 한 강연자인데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농업, 공업, 군사까지 PPT가 50개가 넘잖아요. 제가 강연한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강연 안 들어본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올백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각인된 부분은 아주 호불호가 분명히 엇갈리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87%, 거의 많게는 90%가 저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환영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걸 제가 통계적으로도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극우 분자들, 보수 세력들, 정광훈 그 아류들, 이런 사람들은 저를 보면 위아래로 쳐다보고 삐죽거리고 흉보고 수근수근대고 그러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들한테 오늘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저는 시간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20분 정도만 한다고 해서 엑기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김건희를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겠죠. 그죠? 김건희를 가장 많이 대화도 나누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부정부패를 가장 먼저 폭로를 했어요. 김건희 씨가 35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
용산 직원들, 그리고 정부 부처 공무원들, 그리고 국힘당 당무, 모든 걸 다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제탑이 있으면 공항 관제탑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다 컨트롤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김건희가 다 관제탑처럼 지휘를 했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의 계엄령도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대로 알질 못해. 그 윤석열이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그 윤석열이도 계엄령을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김건희와 서로 계엄령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에 의해서 그렇게 계엄령이 작동된 거지 윤석열 혼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재기하고 대통령 노릇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갖은 계략과 전략과 작전과 음모를 지금도 꾸미고 있고요. 지난 12일 날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 12일 날이면 며칠 전 얘기입니다. 12일 날도 뭐라고 그랬어요?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모든 유튜버들과 시민단체를 조사해서 북한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잡아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요. 지난 12일 날도 이것을 박선원 의원이 이 폭로를 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탄핵을 의회에서 가결했다고 해서 저 윤석열이가 모든 것 체념하고 뒷정리하고 아이고 이제 헌재 인용만 되면 내가 하야하고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감옥 갈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금 발악을 하는 거죠.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최재형 목사를 용산 권력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계엄령 선포문에 나와 있는 그 1순위 첫 대상이 최재형 목사이기도 하고 또 기모주의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살생부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한을 바로 알리기 운동을 벌인다고 하는 것, 북한을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자체, 북에 가서 뭘 했느냐는 이 사람들이 중요하진 않아. 최재형 목사가 그동안 북을 다니면서 북과 교류하고 모든 걸 취재하고 교류하면서 취재하고 생생하게 영상물을 찍고 자료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여기 와서 책을 20권을 써서 출판을 하고 강연을 전국을 다니면서 지자체, 종교, 교회, 성당, 절간, 민족 종교, 학교, 민주노총 산하, 정국농민회 산하 안 다니는 데가 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북을 팩트 체크해주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진 않고 북에 가서 뭘 했느냐는 이 사람들은 조명을 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과 또 왜곡과 날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입은 예쁜 해설사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설수 여사하고 찍었다고 모든 SNS에서 도배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왜곡한 게 100가지 넘어요. 그러나 최재형 목사는 지금도 꿈이 뭐냐면 북에 각 시도에 20개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을 만약에 북에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그 구호 물품을 배포하는 그런 계획을 내가 1차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조우련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그리스도교의 연맹을 말하는 건데, 이 조우련 산하에 교회를 20개를 세우려는 게 내 꿈이고,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5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있어요. 513개가 있는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513개 가정교회를 제가 교류하면서 거기도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아까 우리 구자신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를 드렸듯이 북에 있는 성도들도 예배를 뜨겁게 드립니다. 가정집에서. 그래서 가정교회라고도 그러고 처소교회라고도 그래요. 그분들도 찬송을 부르니까 이제 피아노나 이 오르겐이 없으니까 이 에코디언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에코디언 연주하도록 그 악기를 지원하거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이 VCR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DVD 콤보를 넣는 거, CD를 넣고 그러지, 요즘 누가 비디오 테이프를 봅니까? 그래서 그거 교체해 주는 거, 그런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평양 칠골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평양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평양 칠골교회는 제가 역할을 해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에 평양 칠골교회 최재형 목사 치면 시리즈로 쫙 나와요. 방북기가. 거기 보면 내가 건축하는 단계부터 완성하고 준공해가지고 입당 예배. 북한에는 주보도 없고 입당 예배 그런 거 없어요. 주보를 아예 안 만들어요. 그러나 저를 입당 예배 초청해가지고 입당 예배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존하는 교회가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양 제1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중에 하나인 평양 정백교회라고 있고, 또 평양 장충성당 카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513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를 지하교회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하교회라는 건 뭐냐? 북한 정부나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비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세운 거야. 미국에서 몰래 들어가거나 중국에서 몰래 들어가거나 남한에서 몰래 들어가서 북한 체제를 정복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불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는, 북한의 가정교회는 해방 전부터 내려오던 기독교가 얼마나 해방 전에 부흥했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 뿌리를 이어 내려온 게 513개 가정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최재형 목사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왜곡하고 다닌다, 또 이렇게 조중동이 저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사실관계 확인을 이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때가 언젠가요? 4월달 지난 후구나. 우리 9일간에서 종로 3가 9일간에서 우리 박상성 대표님하고 우리 여기 몇몇 분들이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시는데 모여가지고 대한교회를 설립하자, 이런 임시 모임을 가졌어요. 내가 이제 디올백 사건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이제 강연도 많고 바쁜 일정 중이지만 9일간에서 그런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대한교회를 세우는데 대한교회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교회 이름이 나왔는데 마지막 나온 게 디올백 처치야. 디올백 처치. 근데 여러분, 무슨 유치하게 무슨 디올백 처치냐 그러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오르백 크리스찬 디올백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아니라 디올백, 영어로 THE
ALLBACK. 그래서 아에이오 앞에 나오는 더는 D로 읽잖아요. 그래서 D all back. 모두가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매국노들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라. 뉴라이트들도 돌아오라. 7.1친미 이런 반역자 부역자들도 돌아오라. 국힘당들도 이 역적패당 국힘당들도 돌아오라. 아멘. 뭐 이런 뜻에서 디올백 처치 괜찮죠? 아멘. 약칭 오락교회. 뭐시라? 약칭으로 오락교회.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오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가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공감복음에 보면 그래서 뭐 오라 교회, come on 뭐 오라 교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최재형 목사가 NK 비전 20 대표인 건 아시죠? NK 비전 2020 산하에 5개 단체가 있어요. 그 5개 단체 중에 하나가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원, 그 다음에 오작교 포럼, 남북문화예술위원회, 남북동방성장위원회, 동북아종교위원회, 이게 다 굉장히 유명한 단체들이고 제가 다 대표자들을 세웠어요. 박사급으로 다. 그래서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원은 역사 파트를 말하는 거고, 오작교 포럼은 언론 파트, 남북 동방성장위원회는 경제 파트, 동북아종교회는 종교 파트, 남북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 파트. 이래가지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남과 북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활동을 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에도 북한 화가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회를 열었어요. 남한의 화가들과 북한의 화가들이 그 전시회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함부로 전시회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 뒤에 있는 금보성 아트센터에서도 하고 평창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그 NK비전 20 사무실이 하남시 이사리 조정경기장 정문 앞에 큰 현대 건설에서 지은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거기 체류를 하니까 보통 6개월, 7개월 있으니까 목회를 좀 해달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들 모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이다 보니까 하필이면 저희 오피스텔 옥상에 이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제가 묵었던 지금은 이제 올해 몇 월 달에 그걸 이제 뺐어요, 방을. 이 교육백 사건 때문에. 근데 옥상처럼 옥상에 이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게 돼 있고 관객석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한교회를. 뭐 여러 향림교회 교인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최 목사가 뭐 교인들 빼돌려가지고 목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맹남자들, 교회 나가다가 교회 상처받고 실족돼서 나가지 않는 분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기성교회에서 아무런 흥미와 관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는 취지였는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막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막 주일날만 되면 인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꽤나 많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창선 대표님이 올 4월인가 우리 박기래 선생님 추도 예배 드리는 날 추도식 설교를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교회가 또 이렇게 태동이 되게 됐는데, 제가 워낙 일정이 원치 않게 뭐 총각을 다툴 정도로 양말 갈아 신을 틈도 없어요, 사실은. 콩티드 파티드. 그리고 제가 고소고발을 얼마나 당했는지 셀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디올백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그래가지고 재판 받고 고소고발, 지금도 고발이 계속 들어와요. TV조선에서도 또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 못해놓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탄압을 받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가수 유승준 아시죠? 네.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잖아요.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F4 비자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F4 비자는 여기 오면 거소증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카드 같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줘요. 외국인들한테 그 비자를 주면. 그래서 저는 그 거소증을 발급을 받아서 한국에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잘 활동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됐어요. 이제 업데이트되는 승인기간이 돼가지고 찾아가서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을 했더니 다른 때 같으면 현장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승인을 해줍니다. 그 카드를. 그런데 나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년 1월 말까지 출국 금지를 시켜놨어. 그럼 보세요. 출국 금지를 시켜놨다는 건 나가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으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락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할 수도 없게 만들고 국제 미아처럼 해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나는 받을 수 없게 만든, 딱 끊어져 버린 거야. 건강보험에서 그 주어지는 게 딱 정지가 되는 통보문이 오는 거야. 영어와 한글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자부담이라고 그러나요? 자부담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이 뭐 감기 걸려가지고 처방전 받은 거 약국에 가지고 2-3천 원이면 조제 받잖아요. 난 몇만 원 나오고, 뭐 의사 병원에 내는 거 약간 뭐 하면 몇십만 원이 나오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로 야비하고 간사하고 치사하게 파렴치하게 저를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멘탈이, 정신력이 아주 강한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도 강해요. 그런데 내 육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금니가 흔들흔들거리더니 쏙 빠져버리는 거야. 어금니는 잘 안 빠지잖아요. 뭐 이런 일은 뭐 가운데 이빨이야 뭐 손으로 흔들흔들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커다란 어금니들이 막 흔들흔들하던 손으로 그냥 쑥 발치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가, 제가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데 자기가 다니는 치과로 그냥 심각하니까 가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좀 도와주는데, 지금 기초공사는 다 했어요. 이제 크라운감만 씌우면 되는데 몇 달 있다가 그 눈 오른쪽이 또 시력이 이제 점점 시력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문증이 걸리더니, 비문증은 하루살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나중에는 하루살이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나뭇가지, 커다란 나뭇가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안압이 세더니 지금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른쪽 눈이 그렇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왜냐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법 리스크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 압수수색 당했을 때 제 핸드폰 2대와 노트북, USB 이런 걸 다 뺏겼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포렌식을 했어요. 다 다운을 받고 새벽 3시에 나한테 이제 폰을 돌려줬는데, 이제 그것을 다음 주 금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수사관들하고 저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야 돼. 내 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저놈들은 다 가져가겠다 그러고, 나는, 우리 변호사와 나는 안 된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것만 가져가라 이러면서 싸우는데 저놈들은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요주 인물이고 이 정권의 가장 아주 이를 악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수사와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검찰과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 이 세 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검찰은 윤석열을 면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겉으로 저렇게 쇼맨십을 하듯이 열정적인 것처럼 하는 거는 이상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먼저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서 영창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끄집어내가지고 조사와 수사를 밤샘 조사를 하든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든지 계속 수사를 해야 옳은 거지. 지금도 증거인멸을 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뒤집어 엎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저자를 방치해둔 상태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말이 안 돼. 지금까지 봤잖아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도 무혐의, 최재형 목사의 그 금품 명품 수수 사건도 무혐의, 모든 건 다 무혐의로 하고 있는 저 검찰.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올바르게 탄핵을 가결했어도 검찰이라고 하는 저 어마무시하고 야비한 저 교활한 검찰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합니다. 어떤 장난과 어떤 농간을 벌여서 헌재에 그 인용하는 그 과정과 절차도 회방을 놀고 그 엽기적인 또 이런 행정적인 걸 돌출시켜가지고 방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그 온 시민들이 나와서 그 바들바들 떨면서 조바심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그 탄핵을 열망했던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잠풀풀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 긴장의 끈을 탄핵 인용 헌재가 하는 그날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나까지. 한 시간 농담한 거예요. 여기서 10시 안에 퇴장을 해야 되거든요. 벌써 보일러도 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 교수님하고 유현전 이사장님 특송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되는 거고 마지막에 오늘 갑자기 오신 중청장님한테도 잠깐 1, 2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피를 토할 것 같은 사자부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정부에 대해서 한이 있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듣고 싶었던 우리 목사님의 말씀 오늘 여기 몇 분만 들었습니다. 진짜 감명 깊고 감사합니다. 예. 이거 탄압은 많이 당한 분이 원래 대통령 감인 겁니다. 예.